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몽동의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G이노텍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많이 흘러내렸는데 이 흘러내렸던 이유 같은 경우는 실적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튀어나왔던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 프리뷰라는 내용인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수기 효과 2연 효과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학솔루션 사업부에 이연되었던 물량 반영과 고객사 신모델 예상보다 높을 것이며 고정비 부담이 감소하며 이익률 역시 매출효과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사 신모델 영향에 따라 기판 소재 사업부의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동사의 부진한 주가 추이는 스마트폰 수요 저하, 수율 및 고객사 내 신규 밴드 추가에 따른 경쟁구도 변화 등 다양한 우려가 된 것으로 파악되며 2024년 추정치 변경 및 목표 PBR 값을 과거 평균값인 1.4배로 적용하여 목표 주가 3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다. 다만 낮아진 주가 레벨에서 시장의 우려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제 동사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LG 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동사 안에 이제 바라보는 쪽이 애플이 되겠죠. 애플 관련돼 가지고 뭐 FPCB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 이쪽에 납품하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핸드폰 자주 바꾸시나요? 과거처럼 뭐 빠른 사람들은 한 6개월 한 번씩 바꾸신 분도 있고 안 그러면 보통 한 2년 정도 만에 보통 바꿨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떻죠?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다음 버전이 나오게 되면 뭔가 확 바뀝니다. 뭔가 새로운 게 생기고 새로운 뭔가가 막 바뀌고 막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막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신 모델이 나오면은 뭐 디자인만 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뭐 핸드폰에 뭔가 특이하게 뭐 이렇게 특이한 기능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특이한 뭔가가 좀 바뀌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외관만 좀 바뀌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바꾸지 않죠. 핸드폰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은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조금 경기도 좋고 이거 좀 돈 좀 벌었으니까 좀 써야지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죠? 물가가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 물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차에 기름 넣고 그런 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돈을 쓰는 거예요. 바깥 옛날이면은 뭐 8,000원이면 점심 먹을 수 있네. 요즘에는 10,000원? 12,000원? 그렇잖아요. 밥값이. 기름값이 예전에는 되게 쌌는데 예전보다 20%, 30% 한 달에 사용하는 기름값이 20, 30%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밥값이 올라갔고 기름값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 월급은 어쩌다? 월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밥 사 먹고 술 한잔 먹고 그 다음에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핸드폰 좀 바꿔볼까? 그랬었는데 요즘 어떻죠? 요즘에는 밥값도 비싸. 요즘 기름값도 비싸. 이제 여유가 없네. 여유가 없는데 핸드폰은 뭐 예전하고 큰 차이 없으니까 뭐 좀 더 쓰지 뭐. 핸드폰 고장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새로운 모델이 완전 뭔가 혁신적인 뭔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을 잘 안 바꿔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동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LG이노텍을 제가 그냥 찬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차트를 봤는데 이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연말 연초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12월부터 좀 늦으면은 한 1월 연초부터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연초에 대한 기대감
뭐 그 다음에 사람들 또 어쩌습니까? 이제 뭐 저것 때 저기 졸업식 같은 거 하잖아요. 졸업식 하게 되면 어떻죠? 사람들이 선물 하잖아요. 핸드폰 좀 사주고, 핸드폰 요즘에 한 100 한 몇십만 원 하잖아요. 한 100 몇십만 원짜리 핸드폰 사주고, 그런 게 선물로 이제 그런 걸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연초 연말, 그러니까 12월에서 한 1월, 2월 요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1차 지 때는 22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2차 저항 때는 24만 8천 원, 2차 저항 때는 27만 3천 원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지지 때가 얼마냐? 자, 2차 지지 때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지나서, 왜냐면은 일봉에는 현재 신저가 구간이잖아요. 신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차 지지 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봉까지 가야 돼요. 일봉에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게 이제 신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이때 좀 상승했을 때 상승 초입 구간입니다. 이 정도죠. 이때 상승 구간 초입이었죠. 이렇게 상승 초입 때 이때 했을 때 이때 가격이 장대 양봉납 때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지금 시가가 21만 5천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차 지지 때는 2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 지지 때는 23만 원. 1차 지지 때는 22만 9천 원. 2차 지지 때는 21만 5천 원. 그 다음에 1차 장 때는 24만 8천 원. 2차 장 때는 27만 3천 원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많이 힘들었죠.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급자로 보시기에는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만주를 팔았습니다. 현재 최근에는 조금 사는 기조죠. 외국인이 지금 사는 기조이고, 대부분 요즘 보면 대부분의 외국인이 다 팔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왜 그럴까요? 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관련돼 가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니 뭐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느니 그렇게 되면 어떻죠? 이제 관련돼 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인데 주변에 이제 아랍권에서 이제 중동에서 이제 좀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동 뭐 5차 전쟁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는 원래는 이스라엘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일단 원유와 상관없는데 이게 혹시 확전이 된다면 중동 관련된 아랍권은 전부 다 그쪽과 이스라엘이 확정이 된다면은 이제 그때 되면 어쩌죠? 기름값이 또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되고 있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발생되면서 돈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미국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참고적으로 기준금리가 대한민국 기준금리보다 2%가 더 많습니다. 제가 항상 제 친구 주변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사거리에 있는 사거리에는 월세가 비싸잖아요. 대형 사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이자율하고 골목에 있는 새마을금고, 뭐 신협, 뭐 그런 3금융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3금융권이 이자율이 훨씬 더 세야 되죠. 왜? 거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자율을 많이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 사거리에 있는 대형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골목에 있는 3금융권을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자율보다 2%가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안전한데 이자도 더 많이 줘요. 그럼 사람들 어떻죠? 아니 안전하는데 이자까지 많이 주면은 사람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거죠. 현재 그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현재 조금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안전한 게 장땡이야. 그러면서 안전자산 선호를 해가지고 미국으로 달러화 쪽으로 지금 현재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오히려 사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지금 많이 올랐죠. 거의 한 1,400원까지 거의 육박합니다. 1,300원 또 중반에 후반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1,200원대였다가
1200까지 잠깐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1300원 초반까지 괜찮은데 지금 1300원 중반, 1300원 후반 그리고 하고 1400원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참고하시고 WT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80달러, 지금 90달러, 100달러 그렇게 가고 있다라 그런 지금 추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외국인은 현재 동사는 순매수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기관 한 달 동안 21,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는 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사는 기조죠. 보험은 트레이딩하고 있고 투신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팔고 있고요. 사모펀드는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하고 사모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들이 현재 트레이딩하거나 팔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관은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죠. 자, 신용비율 같은 경우 1.3%, 이 정도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금 감소하고 있네요. 대차거래 좀 감소했던 상당히 좋죠. 고무적인 상태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볼까요?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간 17만 3천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17만 3천 주가 감소했고 지금도 대차거래는 감소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으면 10% 이상이 중요하다 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차거래는 현재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총을 쏘다가 나중에는 총알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 내려와서 공매도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좀 계속 줄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차거래는 점점 현재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총을 쏘고 싶은데 총알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매도도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대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뭐다? 바로 책임계획 확인차고 있는데 LG전자가 40.8%를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핸드폰 관련된 FPCB,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쪽에서 주로 실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조 5천억 원에서 올해 20조 1천억, 내년에 22조 원까지 전반적으로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1조 2,700억에서 올해 9,400억까지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1조 2,500억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9,700원대에서 올해 6,400원까지 감소했다가 내년에 8,600원까지 어느 정도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1분기 지나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99억 원대에서 올해 184억 원으로서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거의 10분의 1토막 더 났죠? 2,800억에서 180억 원. 거의 한 마이너스 한 90% 가까이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 90% 넘죠. 마이너스 90몇 %입니다. 그래 됐는데 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4,400원에서 올해 2,100원까지 역시 반토막 이상이 났죠. 마이너스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지금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신저가 구하이란 거죠. 그런데 자, 4분기에는 작년에 1,700억 원대에서 올해 5,627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다는 거죠. YOY 기준으로도 서프라이즈죠. 1,700원 두 배면 3,400원이죠. 그 다음에 3배, 거의 3배가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 이상이 작년보다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YOY도 그렇고 QOQ도 좋죠. 1분기 184억에서 2분기 2,100억 원대, 3분기에는 5,600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1,400원대에서 올해 2,000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을 이제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나는 손절을 못 치겠다, 물을 타고 싶다 이러신 분이 계시다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어닝 쇼크락에서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출렁 될 겁니다. 출렁출렁 되는 구간을 활용하셔가지고 접근하셨다가 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하죠? 연초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이 종목이 또 상당히 좋은 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역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연초에 좋더라고요. 이 종목은 4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연초에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주가는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물을 타고 싶으신 분들은 3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가 출렁출렁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잠잠해질 때 다시 접근하시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좀 주가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그때 차익 실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27%,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유보율이 3,5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5.69%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36,800원, BPS는 236,000원대가 됐습니다. 자, 36,8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겠습니다. 36,800원이면은 자, 37에 21, PR 한 7배가 조금 안 됩니다. PR 한 6점 몇 배입니다. 적정 주가는 얼마다? PR 한 10배에서 한 15배 수준입니다. 조금 보수 잡으면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적정 주가 얼마냐? 36,000원이잖아요. 36,000원 곱하기 10배 하면 얼마다? 368,000원. 36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PR이 10배가 그 정도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20만원대 초반에 잡으셨다가 30만원대 중반에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4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죠. 그러면 짭짤하잖아요. 짭짤해가지고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 되면 또 설날이 되겠죠? 그럼 설날 되면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맛있는 것도 쏘고, 그 다음에 용돈도 드리고, 팍팍 드리세요. 좀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여기에 투자하셔가지고 돈을 버시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광학솔루션. 광학솔루션이 뭡니까? 핸드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FPCB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판 관련된 거, 전장사업부,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은 자, 2014년도에 마지막 시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올해가 2023년도죠. 매물은 없고 재무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보율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상증 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극히 낮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업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타이완,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상해, 중국 상해죠. 그리고 미국, 베트남, 얀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반적으로 이쪽에 다 현지 법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뭐하는 회사냐? 카메라, 모듈, 차량 모터, 배터리,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뭡니까? BMS가 되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쉽게 말하면 조절을 해주는 뇌라고 할 수 있겠죠. 배터리가 예를 들면 배터리 셀이 있고 배터리 셀을 어떻습니까? 병렬 연결해 가지고 뱅크를 만들고 그 병렬 연결된 거를 직렬 연결해 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잖아요. 그 배터리 팩에서 배터리 셀과 배터리 뱅크 사이에 뭔가 약간 힘든 선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 어떻습니까? 약간 한쪽이 막 다리가 조금 힘든 것 같아, 무거운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옆에 좀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해 주는 게 바로 BMS가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만들고 차량 모터도 만들고 관련된 차량 통신 관련된 그런 자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오늘 종가 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영업이익이 15.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올해. 그리고 내년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걸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수준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모멘텀으로는 자, 중국에서 아이폰 금지령에 관련돼가 된설이 맞으면서 주가 좀 흘러내렸던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최근 이슈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적이 안 좋다. 실적 안 좋다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 내용 또 쓰기 뭐해서 이 내용 썼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출렁 될 때, 그때 사셨다가 4분기 실적 발표 언제 합니까? 연초에 합니다.
그 연초 구간에 활용하셔가지고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설날에 맛있는 고기도 사드시고 맛있는 선물도 맛있는 것도 사드리시고 그다음에 돈도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선물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차트 추세는 40.0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수급 추세는 42.1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같은 경우는 24만 9천원, 하단은 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항대는 27만 3천원, 지지대는 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LG 이노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마이모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한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